KBS 울산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격동 60년 불굴의 도전 제2화 조선소 이력서 취재 극본 이호 기획 연출 이지향 14번째 기가 막혔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중앙청에서 청와대까지는 눈 깜빡할 사이다. 그런데 이렇게 지루할 수가 없는 것이다. 김학렬도 정주영도 침묵이었다. 겨우 입을 연 것이 경비실을 통과할 때였다. 차를 천천히 몰아. 정 회장, 정부가 요구한 게 한 척당 최대 건조 능력이 15만 톤 규모였지요. 예. 그렇지만 저희 사업 계획은 당초부터 50만 톤으로 잡았고.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대한조선공사의 연간 최대 건조 능력을 10만 300톤으로 잡은 거 아닙니까? 예? 예, 그건 그렇더군요. 지금으로 봐서는 대선조선이 10,000톤도 안 되는 4,000톤에 불과한데 대한조선의 10만 톤도 엄청난 거고, 정부에서 15만 톤을 계획으로 잡은 건 한꺼번에 발전 단계를 몇 단계나 뛰어넘는 계획 아니죠. 하지만 10만 톤을 가지고는 경쟁력도 없고, 장차 조선 산업을 제대로 발전시키려면 50만 톤은 돼야 되겠구나 해서 저는 50만 톤을... 내 얘기는 조선공사에서도 10만 톤 규모는 되는데, 아이 그래, 정부가 요구하는 15만 톤도 정 회장이 못 만드느냐 그거예요. 해명도 하기 싫다는 거구만. 참 어려운 상황이었다. 일본 통산성에서 한국에서는 대형 선박 건조 능력이 없다는 보고서를 냈고, 국내에서도 아무 기업체나 맡길 수 없는 이유가 기술이 축적돼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술적 어려움과 선박 건조 과정을 알면 조선소 건설을 왜 아무나 할 수 없고 홍역을 알았는지 이해가 빠를 것 같다. 이정일 전 미포조선 사장 얘기다. 수주를 할 때 선주가 중요 재원을 요러요러한 배다. 100일은 대략 얼마짜리고 짐은 얼마를 싣고 그다음에 엔진은 대략 뭐를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상세 설계까지를 선주가 해오는 데도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기본 설계만, 기본 설계가 아니라 아웃라인만, 특징만 선주들이 요러요러한 거를 만들어 달라.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설계를 들어가죠. 근데 처음에 저희들은 설계할 능력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돼 있는 설계를 가지고서 시작을 했죠. 그것을 상세 설계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상세 설계하는 데서 이제 그 필요한 자재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그 설계자들이 그리는 그림, 자기들은 알아볼 수 있는 그림이 있지만 그걸 가지고 현장에서 생산부에서 그걸 갖고 배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거를 이제 배를 만들 수 있는 설계를 상세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명 생산 설계라고도 하죠. 예, 생산을 할 수 있는 설계.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자재 발주가 나가기 시작을 하죠. 자재 발주돼서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 것이 철판부터 이제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 철판이 지금은 이제 포항제철에서 거대분이 들어오겠습니다만 그 당시엔 일본에서 수입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배에 필요한 그 모양대로 이제 잘라가지고 용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이렇게 만드는데, 그것이 이제 제일 처음에 초창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철판을 자르는 걸 부재라고 하는데요. 그 부재가 수만 개가 됩니다. 그 수만 개가 번호가 다 있는데 그 번호를 찾아서 자기끼리 끼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들어갑시다. 예. 청와대 분위기는 겨울이었다. 두 사람은 대통령 앞에 절구통처럼 굳어 있어야 했다.
어떤 불호령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은 차라리 고문이었다. 내가 조선소 건설의 필요성을 그만큼 설명하고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난제들이 있더라도 반드시 건설을 해야만 되는 거다 그래 왔는데, 그리고 이 누구보다 정 회장은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기다렸는데, 그래, 못하겠다고요. 카카,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뛰어다녀 봤습니다만 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일 먼저 차관부터 안 되고, 여기 미국에 가지고 갔던 사업 계획서입니다만 저 여기 보시면은 덮어요. 예? 써먹지도 못하고 예, 덮겠습니다. 카카. 결국 못하겠다는 거 아니오? 부총리,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정 회장이 부총리한테 못하겠다고 한 거 틀림없어요? 예, 열심히 다녀봤습니다만 저희한테 차관을 주겠다는 나라도 없고. 부총리, 예, 카카. 내 얘기 잘 들으시오. 여기 정 회장하고는 내 얘기하지 않겠어요. 카카. 내 얘기 들으란 말이에요. 카카. 정 회장이 가깝게 그동안 추진했던 내용을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정 회장 얘기는 안 듣겠다고 하잖소. 부총리는 내 얘기 명심해서 들으시오. 앞으로 말이지, 카카, 감히 말씀 중에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을 마저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 회장 얘기는 더 이상 들을 게 없어요. 정 회장의 보고를 아예 차단시켜버리며 박 대통령은 억제했던 분화구를 절제 없이 터뜨리는 것 같았다. 그것은 분노였고 무서운 진동이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관계로 그동안 대통령을 여러 차례 접해보았지만 이처럼 진노하던 모습은 처음이었다. 그동안 4대 핵공장 건설을 내세우며 경제 부흥을 가속화시켜야 되겠다던 대통령의 야심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이들은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김학렬도 정주영도 석불처럼 굳을 수밖에 없었다. 부총리, 예, 카카. 앞으로 정 회장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그 정부에서는 일체 도와주지 마시오. 예? 어떤 사업을 하든 관심도 갖지 말고 어떤 경우도 도와주지 마시오. 정 회장은 대통령이 자존심을 버리고 이 나라의 경제 재건을 위해 부탁을 했는데도 무시를 하고 전력 투구를 하지 않았어요. 내 말 알아들어요? 예. 카카, 제가 어떻게 감히 무시를... 대통령의 당부를 무시한다는 것은 기업인으로서 국가를 경시하고 있다는 반증이고, 그렇다면 정부가 어떤 경우라도 도와줄 이유가 없어. 부총리, 듣고 있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카카의 하명이신데 여부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카카, 그동안 사업 계획서만 봐도 정 회장이 많이 애를 쓰고 쫓아다녔다는 게 보이고, 그래서 오늘... 일체 간섭도 지원도 하지 말라는데 무슨 말이 많아요? 얼어붙었다. 대통령의 엄명이면 대한민국에서는 어떠한 철옹성의 대그룹도 무너지게 돼 있으니 정 회장은 사색이었다. 부총리도 창백해질 수밖에 없었다.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던 돌발사였던 것이다. 돌아가시오. 어떻게 됐나?
아, 부사장님. 아직 연락이 없으십니다. 아이,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청와대에 들어가신 게 벌써 2시간 가까이 된 거 아니야? 그 정도 되셨습니다. 얘기 끝나고 나오신 건 아니고? 비서실에 확인했습니다. 나오시면 연락 좀 달라고 부탁도 해놨습니다. 아이, 그렇다면 이건 예사일이 아닌데. 여기서 총리실로 가셨고 총리실에서 얼마간 말씀을 나누다 가셨다 해도 줄잡아 1시간은 대통령을 만나고 계신다는 얘기 아닌가? 아이, 이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대통령 앞에서 항복을 하고 도망을 친다는 게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닐 거다 하는 생각은 했지만 이것 봐, 이 실장. 청와대 손닿는 사람 없어? 우리 중역들 중에 청와대하고 연결되는 사람 없냐고? 뭐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아직도 소접견실은 무거운 침묵이 덮이고 있었다. 정 회장은 여전히 시선을 떨군 채 할 말을 하지 못했고 부총리도 대통령의 분노를 지금으로선 사겨줄 수 있는 힘을 지니지 못하고 있었다. 현대가 오늘로써 끝나는구나 하는 위기감이 감도는 것도 그 때문이었는데. 야, 태우시오. 예? 각하, 저는 담배를 괜찮으니까 태워요. 예, 주시니까 그럼 감사합니다. 정 회장, 예, 각하. 아니 그래, 지금까진 내가 알고 있었던 정 회장이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정 회장이라 이 말이오. 예? 각하, 면모가 없습니다. 대답을 해보시오. 응? 그동안 절대 불가능하다고 아우성이던 경부 고속도로를 용기 있게 나서서 뚫어 나가고 태국까지 나가서 고속도로를 수주해 손해를 보면서도 완공했던 정 회장이 당신이냔 말이오. 각하, 정말이지. 그동안 수차례 외국을 드나들며 차관 교섭을 하고 기술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너희가 무슨 조선소냐, 무슨 능력으로 엄청난 조선소를 건설하려고 그러느냐며 비웃기만 하고 상대를 해주지 않으니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건설 자금이 상당해서 차관 교섭에 주력했던 것으로 압니다만 일본에서 1차 실패했던 이유하고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저희 능력을 불신하고 있었어요. 이봐요 부총리, 그 남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을 꺼낸다는 게 그러면 간단히 되는 일인 줄 알았어요? 예? 물론 어렵다 하는 건 알고 나갔겠습니다만 부총리가 돈을 빌려줄 때는 어떻게 해요? 응? 누구든지 손만 내밀면 주는 거요? 갚을 능력이 있는지, 누가 보증을 서는지, 뭘 하겠다는 것인지 5만 가지 다 생각하고서도 빌려줄까 말까 하지 않소?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동감하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요. 구질구질하게 이유를 붙이는 거는 변명이야. 죄송합니다. 정 회장, 그래도 못하겠다고 항복한다,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는 거요. 각하, 현실적으로 대답만 해요. 자신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추궁은 눈물이 쭉 빠질 정도로 집요하고 무서웠다고 했다. 나를 똑바로 쳐다보시오, 정 회장. 자신이 없다고. 각하, 저의 능력으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건설하는 제가 조선소를 가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는 것인데 왜 가능한 일이라면 포기를... 그런 변명을 듣자고 당신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니야. 자신이 없습니다. 카카,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자신이 없다. 그래. 내 앞에 앉을 자신은 있고 조선소 만들 자신은 없다면 이 일국의 대통령이 조선소보다 못하구만. 카카, 제가 감히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차관해주는 나라에서 기계를 사는 게 아니라 기계가 있는 나라에서 차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차관국을 찾기도 어렵고... 변명하지 말라니까. 내가 다 알고 있어. 어? 미국, 일본 전부 건성으로 다닌 거 아니오? 우리 대사관에서도 정 회장을 봤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차관 도입선을 찾고 기술 협력사를 알아보러 나간 사람이 국가적인 테마를 건설하는데 대사관의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다. 큰 목적은커녕 여비만 떨어져도 대사관을 찾아서 도와달라고 하는 게 우리 사람들인데 정 회장이 그렇게 미국을 샅샅이 알아요. 카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아니, 정 회장님, 우리 대사관에 협조 요청도 없이 다녀왔습니까? 대사관은 생각도 못했고 또 일개 건설 회사에서 감히 대사관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그 유람하듯이 다니고 샅샅이 알아보겠다는 마음이 없었던 거 아니오? 그 부총리는 정 회장이 미국 나가는 거 알고 있었으면서 우리 공관에 협조 지시라도 했어요? 미처 못했습니다. 저 카카, 뭐요? 그 긴급 상황 아니면 문 닫아요. 저 상공장관이 오래전부터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긴급 상황이요? 문 닫으시오. 알겠습니다. 김정념 비서실장이 부총리를 향해 몇 번씩 눈을 깜빡이며 빨리 나오라고 액션을 취했으나 꼼짝을 못한다. 그래. 좋아요. 응? 고생하고 왔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정 회장. 예, 카카. 아니 그래. 그 일국에 대통령이 지원을 하고 경제총수인 부총리가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겠다는데도 그거 하나를 해결 못해서 외국에 서너 번 나가보고 손부터 들어요? 면목 없습니다. 정주영이라는 사람이 그렇게나 체념이 빠른 사람이었던가? 아니 그러면 조선소를 건설한다는 게 뭐 그렇게 간단한 줄 알고 덤볐어? 어? 언제는 쉽다 생각하고 덤볐었냔 말이오? 카카, 그 대답 좀 들어봅시다. 예, 실장입니다. 건설 장관입니다. 전화 주셨다고 해서요. 아마 비상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대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무슨 일 있습니까? 경제장관 회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세계적으로 해상 물동량이 얼마나 급증하고 있는지 조사된 게 있지요. 예? 아니 그거야. 상공부 쪽이나 한국은행 쪽에서 조사가 되고 있겠지. 우리가 무슨... 이런, 건설부는 몰라도 되는 겁니까?